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졸피뎀 수면제, 셀트랄린 항우울증제, 알코올, 복합 혼용 시 급성약물 중독사 한 경우 2010년 1월 29일 이전 손보 정신질환 면책조항과 무관하게 자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나 43264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관계, 관련 법리, 당사자의 주장, 너무 긴 나머지 생략하였고요. 밑줄이나 형광색 우주로 직접 읽어보시면 많은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너무 길어서 생략하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1, 수익자에 의하여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자, 당해 재판부에서는 우연성만 입증하였는지 논하고 있습니다. 급격성, 외래성은 입증된 것으로 본 것이죠.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이 오지 않자 평소보다 많은 수면제를 먹고 자는 과정에서 졸피뎀과 센트랄린 및 알코올의 상호 복합작용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달리 보험자는 피보험자 만인의 고의성을 입증한 증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복용량 여부입니다. 부검 결과와 연구서를 토대로 추정하면 이 사건 당시 망인은 졸피뎀 4알을 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소에는 1개 정도 먹었습니다. 결단코 30알을 먹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성 여부, 만일 자살을 결심하였다면 4개가 아닌 28일분의 센트랄린을 과다 복용하여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혈액 내에서 센트랄린은 겨우 치료농도 범위 내에서만 검출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망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피뎀을 복용할 경우 그 상승작용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음을 미리 예견하고 고의로 자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술과 졸피뎀 4알을 복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주치의가 정신질환 진료 당시에 술과 약물을 함께 혼용하는 경우 생명에 위험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는 증거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계획성 및 동기, 피보험자 만인은 2015년 12월을 끝으로 더 이상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우울증도 중등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도 하고 새로운 남자친구도 만나는 등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고 또 자살을 미리 계획한 유서나 신병정리 증거도 없습니다. 사망 당일에 언니에게 수면제를 다 먹고 죽겠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에 불과합니다. 수사 결과서 및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자살은 단순히 타살 혐의점이 없어 그렇게 적시한 것이고 확실히 자살하였는지 아닌지 여부를 증명할 자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체 검안서의 사유도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자의 우연성은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자는 이제는
피보험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고직무 위반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서 질문 내용에 3개월 이내 2번, 2개월 이내 2번, 5년 이내 암으로 2번 이라고 질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즉 2번을 하지도 않았고 암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망인은 아니오라고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린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고지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사항 이 부분도 입증되었는지 여부, 사실 위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다면 이는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살펴본다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 아니라 그 보험가입 이후에 완전 판매 모니터링 확인서 질문 내용에 5년간 통원하였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면책조항 해당 여부를 보겠습니다. 피고 D는 손해보험사로 추정됩니다. 2011년 4월 이전에 상해보험 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심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면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보면은 망인은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평가,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부적 원인에 의한 것인 경우 보험자인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고, 내부적 원인에 의한 것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망인은 약물 중독사 하였고, 약물 중독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는 약물 복용 및 음주이므로 그 자체가 외래적인 사고이니 명백한 반면, 당시 망인이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약물 중독사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망인이 술과 함께 복용 시 소수 확률이지만 약물 중독사 발생 가능성을 지녔던 점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정신질환 상태가 약물 중독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 측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 1. 정신질환 등으로 약물 과다 복용 관련 자살 판례 등. 우리 강의 264회, 295회, 296회, 297회, 298회, 299회, 300회, 302회, 302회, 303회, 305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2010년 1월 29일 이전 손보호 면책약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관련 자살 판례 등. 우리 강의 304회, 306회, 307회, 308회, 309회, 310회, 311회, 312회, 313회, 314회, 315회, 316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